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을 할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혼을 할지 말지의 여부,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을 어떻게 할지, 양육권을 누가 할지, 그리고 양육비를 얼마를 받을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결정을 하는데요. 그 외에 사실 협의 이혼에서 법원에서는 큰 관심은 없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재산 분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협의 이혼 절차로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혼 상담을 할 때 크게 세 덩어리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혼을 할지 말지의 여부,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은 유책이 누구한테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위자료 문제고요. 요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재산 분할 덩어리, 그리고 나머지 한 덩어리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에 관한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요 셋 중에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협의 이혼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 이혼은 두 번을 법원에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접수할 때 한 번 가시고, 두 번째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을 함께 해야 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분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 법원 안 갈래, 이러면 그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협의 내용도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진행을 하다가, 협의를 하다가 재판상 이혼으로 오시는 경우에 협의 이혼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합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 분할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다 했습니다, 또는 양육을 누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재판상 이혼에 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합의 내용은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 과정에서 끝까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판사 앞에 같이 두 발로 같이 가시느냐 마느냐가 협의 이혼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는 협의 이혼을 굉장히 권장하는 편이고요. 이혼을 할지 말지 전반적으로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는 이혼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가능하면 협의 이혼 절차로 진행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재판 이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간도 너무 길고요. 법률 비용, 변호사 비용으로 소비하게 되는 비용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협의 이혼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는 경우에 모든 내용들을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혼까지 이루기는 참 쉽지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양쪽 다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시면서 협의 이혼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더 관여할 일은 없게 되고요. 간혹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협의서 작성이라든지 공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정도는 관여를 해 드리고, 또는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 설득의 과정, 협상의 과정, 이런 정도에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재판상 이혼보다 협의 이혼을 권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간혹 협의 이혼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예 간극이 너무 커서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협의의 여지가 있는데 그 협의 내용이 좀 일방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얼마 안 하신 경우, 1-2년 살다가 헤어지시는 경우에는 뭐 그래, 뭐 인생 한 1-2년 소비했다 치지 하면서 그냥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헤어지는 게 좋은데요.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사시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살면서 너무 이렇게 좀 고통받고 심적으로 억눌리게 살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마지막 이혼하는 과정에까지 상대의 요구사항을 전부 다 그대로 수용하고, 더군다나 손해를 보면서, 예를 들면 재산 분할 비율을 적어도 50%는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는 60, 나는 40, 자기는 70, 나는 30,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수용하면서 이혼하기에는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면 50% 정도 인정을 받는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 그리고 거기에
재판상 이혼까지 이르게 돼서 결국에 판결까지 받게 되는데 이르는 시간들, 기간들, 예를 들면 뭐 1년, 2년 정도 걸리기 예상이 된다라는 것들을 미리 상담을 통해서 예상을 해보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혼으로 그냥 재판으로 이혼을 해버리는 게 정말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죠. 이게 완전히 억눌린 상태에서 내 배우자한테서 억압당하면서 살아오다가 끝내는 과정만큼은 한번 풀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마음껏 하고 내가 억울했었던 얘기도 마음껏 하고 그리고 비난할 내용이 있다면 때로는 비난도 하고 억울한 내용을 제3자한테 호소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남은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리고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되는 거를 제안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그것까지 이혼에서 이르는 이 과정까지 전부 다 수용하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한번 권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감정 소모적인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을 결정하실 때는 내가 도저히 이 협의이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떤 재판상 이혼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의 거부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소송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원하는 건 상대방이 원해서 이혼하거나 또는 상대한테 유책이 있어서 바람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는 건데 내가 내 비용까지 다 써가면서 이혼을 하는 건 좀 억울하다. 어디서 들어보니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상대가 다 물어야 된다는데 이것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혼의 경우는 대체로는 소송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완승완패가 별로 없습니다. 완승완패하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여서 이혼 소송이 기각되었을 때에 완승완패의 개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이외에 실제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는 대부분 중간 지점에서 어느 정도 아주 중간은 아니더라도 어느 한쪽이 좀 더 가까운 중간이더라도 중간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완전히 이겼다, 완전히 졌다 또는 아주 많이 이겼다, 아주 많이 졌다 이런 경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간혹 뭐 100억씩 청구해가지고 그 중에 1억이 인정됐다. 이런 청구라면은 당연히 소송 비용의 분담을 한쪽에 좀 많이 부담하고 한쪽은 좀 적게 부담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청구를 먼저 시작을 했고 상대방도 반소 청구로 나도 그럼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라면서 반소 청구도 하고 이러면서 소송의 그 금액이 커지고 서로 다투는 금액들이 서로 간에 주장하는 내용들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을 때는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거나 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비율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부담해왔던 소송 비용들, 감정 비용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뭐 인지대 송달료 이런 금액도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상대한테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항상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비용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단점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혼을 진행을 해야 하느냐, 협의를 포기하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은 꼭 해야 되겠고 그리고 협의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게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표출을 하면서 해소를 하고 꼭 억눌려 왔었던 못했던 얘기들을 다 쏟아내면서 해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설사 그 내용들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내용도 많을지언정
실제로는 감정적인 해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긴 이혼 과정을 거치고 나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혼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해소하고 완전히 다 전소시키고 내 감정을 다 쏟아내고 그렇게 하고 끝내서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잘 설계하고 잘 살아가시는 의뢰인들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협의 이혼은 기간이 좀 짧게 걸리죠. 재판상 이혼이 1년 넘는 거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협의 이혼은 뭐 길어봐야 3 개월이니까 굉장히 짧게 걸리고요.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도 많지가 않아요. 뭐 이혼 사유를 다투어 가지고 법원에 내는 것도 아니고요. 법원에서는 그냥 이혼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거든요. 어차피 부부 간의 일이고 부부가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으면 판사는 그 의사를 본인의 의사가 맞는지만 확인하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로 했는지 그 내용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기 때문에 협의이혼 절차는 굉장히 간소하고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랜 기간 동안 10 년, 15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너무 상대방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참고 살았는데 협의 이혼 과정에서조차 상대한테 양보하면서 협의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어떤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하면 너무너무 그게 응어리가 되어서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재판상 이혼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